자, 신청 2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7월 중순까지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 3개월 뒤면 10월 중순까지 지금 내셔야 돼요. 자, 공익법인의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1. 발기인총회. 설립 절차를 하나씩 볼게요. 자, 설립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야 되죠. 그런 사업들은 기존에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암묵적으로 합의가 다 되었을 거예요. 그런 암묵적인 합의를 이제 정말 형식적인 절차를 갖춰서 설립 절차를 진행하셔야 돼요. 자, 제일 1은 자, 0번이 있는데 주무관청 어디로 할지부터 사실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지. 그게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 발기인총회를 하죠. 설립 목적이 뭔지,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이사진을 맡을 건지, 그 다음에 초반에 재산은 얼마를 출연할 건지, 그런 거를 논의한 다음에 각 구성원들 간의 합의문을 적는다 그랬죠. 그 합의문이 정관이에요. 정관 작성하셔야 돼요. 이 정관 작성한 뒤에는 주무관청 방문해서 정관을 한번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에는 주무관청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주무관청 담당 공무원이 정관을 보고 어떤 내용이 좀 빠졌다, 어떤 내용을 추가해달라, 또는 사업이 좀 불명확하니 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적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은 정관도 작성이 되고 이제 뭐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담당 주무관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 허가서를 제출하죠. 그러면 주무관청도 이 법인의 사업 계획이 우리 주무관청과 맞는지, 그리고 뭐 유사한 다른 유사한 사업을 우리 주무관청에서 영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국가의 사업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우리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려면은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맞는지 아닌지, 유사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장학사업을 하고 싶은데 장학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뭐 기획재정부로 간다고 해보세요. 기획재정부가 장학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무관청이 될 수 없어요, 기획재정부는. 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2주 정도 걸리면은 이제 서류를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달라 요청이 오고 설립 허가가 됩니다. 설립 허가가 되면은 기존에 정관에서 얼마 출연할지 합의를 한 재산을 출연을 하죠. 보통 대표자 계좌로 먼저 이제 발기인 대표 계좌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고, 그럼 발기인 대표가 이제 자기 통장에 잔고증명서를 하나 발급하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출연 재산은 이 금액으로 하고, 예를 들자면 5천만 원에 5천만 원을 하고, 현재 이게 통장에 잔고가 있다. 그리고 그 잔고증명서를 법원 등기소에 가서 제출하죠.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설립 등기를 해줘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거, 그 다음에 재산 출연하겠다는 출연 확인서? 네, 그런 것들을 제출하면 돼요. 그럼 법원도 이 재산이 이전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설립 등기를 해주죠. 자, 사업자 등록은 그 뒤에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은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죠. 우리가 만약에 수익사업이 별도로 없으면 고유번호증이라는 걸 받고요. 수익사업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죠. 자, 이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 생략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은행 가서 계좌를 개설하죠.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할 수가 있어요. 계좌 개설하면은 이제 재산을 뭐 현금이면 현금을 우리 공익법인 계좌로 이전하죠. 이체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 수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이 조금 진행된 다음에는 사업 실적이 조금 쌓이죠. 그 실적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설립하고 나서 1년 이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시면은 소급해서, 만약에 뭐 설립을 1월 2일 날 했어요. 근데 뭐 12월 말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됐어요. 그러면은 1년 이전으로 소급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을 해줘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아니죠. 공익법인이 아니면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내가 뭔가를 받으면은 증여세를 내야 돼요. 공익법인이. 근데 그 증여세를 공익법인이 되면은 면제를 해주죠. 주무관청에 매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업 계획이 어떤지 보고를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위탁 관리인이라 했죠. 주인은 누구예요? 주무관청이 사실상 주인이에요. 국가로 대표되는 주무관청이 우리 법인의 사실상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제반 의무 이행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 절차들이 번거롭다고 그냥 공익법인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공익사업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법에 따라서 혜택은 누군가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면세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사실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공익사업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한번 만들면은 이제 출연한 재산 받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립 절차를 살펴봤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발기인 총회 때는 정관 작성을 하고요. 설립 목적, 재산 출연 제반 사항을 정해요. 합의를 한다 그랬죠. 다음에 설립 허가 신청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각 주무관청마다 설립 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안내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검색하시면은 다 나와요. 좀 서울시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이런 안내문 같은 것들이. 설립 허가, 발기인, 정관, 회의록,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보통 설립하겠다고 주무관청에 가서 문의를 하면은 어떤 부서를 가라 그러고 사업 내용을 들어보고 어떤 부서로 가라 그러고 그 부서 담당자가 관련된 서류를 안내해줘요.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저희 공익법인협회도 처음에 설립할 때 이제 서울시를 찾아갔죠. 서울시를 가니까 이런 서류들을 안내해 줬어요. 물론. 그리고 그동안 공익법인 이전에 조직이 없더라도 공익사업을 그동안 한 실적이 있으면은 법인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안내 자료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유령단체가 아니다. 그동안 소규모 조직으로 이런 공익사업을 해왔다. 근데 이제 좀 더 조직을 갖춰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보다 주무관청을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자, 설립 허가 신청서 제출인데요.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자, 주무관청은 우리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죠. 주무관청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사한 사무를 소관하는 곳이 주무관청이에요. 그리고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제 국가 조직 간에서 어떤 업무는 우리 하위 조직에 위임한다. 어떻게 보면은 위임장 같은 그런 규정들이에요. 이 업무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니까 우리 하위 기관이 할 수 있게 우리가 위임해 놓는다. 그런 규정이에요. 이거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서 이거 치시면은 이제 검색이 되거든요.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떠한 부처별 어떠한 업무는 특히 우리 비영리 업무는 하위 기관에 위임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육청을 가죠. 장학재단 설립할 때. 근데 교육에 대한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가장 큰 상위 기관은 어디예요? 교육부잖아요. 근데 교육부는 어떤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 있는 교육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장학재단 설립할 때 교육청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보셔야 될 거는 각 부처별로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어요. 민법의 하위 규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제 공익법인법 적용받는 데들은 굳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민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데들은 이거 이제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비영리법인이라고 치시면은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설립할 때 신청서들이 다 별지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다 이렇게 돼 있죠. 민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주무관청 확인하시라 그랬죠. 이제 정리해 놨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각 주무관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우리 주무관청이 되는 거예요. 보통 교육부는 간단하죠. 교육과 관련된 건 교육부가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거, 경제와 관련된 경제 연구,
그다음에 학회 뭐 이런 데는 기획재정부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국제 교류, 외교, 뭐 이제 해외 구호 이런 데들은 보통 외교부죠. 남북 관련된 기관들은 다 통일부. 그다음에 뭐 국방은 잘 없는데 국방과 관련된 데는 이제 국방부. 주로 많은 데가 여기 문체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들이 좀 주무관청으로 많이 선택을 받죠. 왜냐하면 이쪽 업무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뭐 농산물과 관련된 데, 그다음에 동물 뭐 이런 데들은 보통 농림부. 그다음에 뭐 재활용, 그다음에 환경보호 이런 데들은 환경부. 그다음에 청소년 가족 문화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여성가족부.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벤처나 기업 관련된 데들은 중소벤처기업부. 그래서 각 주무관청별로 이제 우리가 소관 사무과정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이제 소관하는 주무관청으로 가서 설립 허가 신청서를 내시면 돼요. 그리고 설립에 대한 최저 금액이 내부적으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기본재산 최저 금액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안 되면 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각 주무부처별로 최소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이제 기본재산 출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교육부예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하죠. 비영리법인 설립. 뭐 교육부 장관이 딱 정한 데들은 이제 교육부가 관리 감독하는데 그런 데가 아닌 곳은 다 교육감에게 위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위임 규정이 있어요. 뭐 하나만 볼게요. 행정안전부. 저희 공익법협회는 원래 주무관청 행정안전부인데 서울시에 위임을 받았어요. 어떤 사업 범위가 여기 보시면은 어떤 특별시, 광역시 여기에 한정이 될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가 업무를 감독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한정을 받죠. 사업 범위에. 물론 공익법협회가 서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진 않죠. 근데 뭐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무관청을 서울시로 갔어요. 자, 그래서 위임에 관한 규정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하위 기관에 위임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또 주무관청 확인하는 방법인데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뭐 이런 식으로 비영리법인 검색하시면은 소관 비영리법인 리스트를 엑셀로 정리된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기 행정안전부 검색해서 올해 올라온 것들을 봤는데 한국인 장업연합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뭐 행정과 관련된 기관들이 좀 많거든요.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연구소, 뭐 독립유공자협회. 그래서 이 기관들을 보고 우리의 사업과 조금이라도 유사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무관청이 여기가 맞다라는 확신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 보면은 뭐 매뉴얼이나 설립과 관련된 뭐 자주 하는 질문들, 뭐 여기 질의응답 사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뭐 비영리법인 키워드로 꼭 검색을 해보세요. 자, 주무관청에 관한 판례인데 좀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비영리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이 뭐 성소수자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기 법무부에 찾아간 것 같아요. 법무부에 가서 우리 설립 허가를 해달라 했는데 법무부는 본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갔죠.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 왜 설립 불허가 아니야? 그 설립 불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판단이 나오죠.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해요.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설립허가 신청하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그 법인의 설립 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무관청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근데 보면은
법무부에서는 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 법인의 정관은 보편적 인권 가치 실현이나 인권 옹호 활동 연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 그래서 뭘 봤냐면은 여기 정부조직법 있죠. 정부조직법에 정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사무를 하는지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 국장이 그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법무부에서 여기 주무관청이 법무부에서 이 공익법인이 하고자 하는 인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줬습니다. 자, 읽어볼 만한 판례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